전력용 반도체 소유자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제주 공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395페이지 영문 교과서 395페이지 7.6절 BJT의 스위칭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95페이지에 그림 7-12도입니다. 7-12도를 볼 것 같으면 PNP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전압을 인가하고 인가한 전압을 우리가 ES라 그랬어요. 우리 교과서에 ES라 그러고 인풋단에는 100kΩ의 저항을 연결을 하고 또 이쪽 출력단에다가는 40V의 네거티브 전압을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역방향 전압을 인가를 하고 로드 저항으로서 5kΩ의 로드를 걸어놨어요. 그죠? RL이 5K. 그러면 이때 인풋단에 걸어준 이 전압을 마이너스 음의 전압과 양의 전압 마이너스 10V와 플러스 10V의 구형파를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인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0V를 걸게 되면 마이너스 10V를 걸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는 아마도 노멀 액티브 모드 아니면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전압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노멀 액티브냐 아니면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할 것이고 반대로 스위칭이 돼서 양의 전압 10V가 인가가 되면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니까 아마도 이 트랜지스터는 컷오프 모드로 동작을 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의 현재 이 오퍼레이션을 이쪽 출력단의 출력단의 전류전압 방정식을 쓰게 되면 이걸 VCC라 그러면 VCC는 뭐예요? 마이너스 VCE에다가 더하기 IC에다가 RL을 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IC는 뭐예요? RL분의 1에 VCE 더하기 VCC니까 로드라인이 전류와 VCE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준 축을 이쪽 축에다가 커브를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건데 편의상 이거를 오른쪽에다가 접어서 출력 특성 곡선을 우리가 그린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여기에 축이 지금 마이너스 VCE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VCE에 대한 IC를 그리게 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VC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커브를 IC
X절에다가 마이너스 VCC 축에 대해서 그리게 될 것 같으면은 X절편이 VCC 40V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RL분의 1인 이런 로드 라인이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로드 라인과 트랜지스터의 원래 출력 특성 곡선 이거와의 이 교점들 이게 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인풋 전압이 마이너스 10V에서 10V까지 이렇게 구형파가 인가가 된다. 그러면 동작점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세츄레이션이 됐다가 컷오프가 됐다. 세츄레이션 됐다 컷오프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야말로 라지 시그널 스윙을 하는 거죠. 라지 시그널 스윙을.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세츄레이션으로 왔다가 인버션, 컷오프 모드로 왔다가 이러면서 지금 동작점이 여기서 여기로 왔다리 갔다 하는 거죠. 트랜지스터가 컷오프 모드가 되면 그러니까 정션의 법칙에 의해서 델타 P는 PNO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 V EB 빼기 1이고 또 델타 PC는 PNO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 V CB 빼기 1인데 컷오프가 되면은 이미터 베이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음수이고 컬렉터 베이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라지죠? 그래서 approximately minus PNO approximately minus PNO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컷오프가 되면 여러분이 델타 PN X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커브가 마이너스 PNO 우리 책에서는 PN 그랬지만 PNO라고 생겨주고 있죠. Thermal Equilibrium에서의 N 영역에서의 전고의 농도 커브가 이렇게 돼요. 되겠어요? 만약에 트랜지스터가 노멀 액티브 모드이다. 액티브 모드가 된다면 노멀 액티브 모드가 된다면은 모드로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 P는 PNO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 V EB 빼기 1이 되고 델타 PC는 PNO의 2의 KT 곱하기 V CB의 마이너스 1이니까 노멀 액티브 모드에서는 이 값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얘가 PNO보다 훨씬 커지죠? 쭉 올라오죠. 델타 P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델타 PC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게 음의 전압이 걸리니까 사라져가지고 approximately 뭐 0이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그리게 돼요. 이게 노멀 액티브 모드예요. 근데 만약에 saturation 모드가 되면 이제는 델타 BC가 saturation이 되면은 saturation 모드에서는 PNO에다가 2의 KT의 QVCB 빼기 1에 얘가 더 이상 이게 0이 아니죠? 이게 양수가 인가가 되기 때문에 얘가 델타 BC가 1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커브가 이런 커브를 그죠? 그래서 동작점이 이런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노멀 액티브 모드 여기를 세츄레이션 모드라 그러게 돼요. 그래서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의 순방향 전압이 시작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온셋 여기를 BOS라고 그래요. Begin of Saturation. Saturation이 시작되는. 그렇죠? 이 부분이 불필요하게 over saturation 시키는 거죠. over saturation. over saturation. over saturation.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제에서 만약에 여기에 인가된 전압을 이렇게 스위칭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V에서 동작을 하다 마이너스 10V로 동작을 했다. 그러게 되면 처음에 initially 10V를 인가했을 적에 이 트랜지스터는 컷오프가 되죠. 컷오프가. 그죠? 컷오프가 돼요. 컷오프가 되니까 이때 다이오드의 PNP 바이폴라의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이 컷오프가 됐으니까 0A하고 그러죠. 이 트랜지스터는 컷오프 된 상태니까 조금 전에서 봤던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T0에서 초기일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스트리뷰션 델타 PNX를 도시하게 되면 초기에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해요. 그러다가 인풋 전압이 마이너스 10V로 뚝 떨어지게 되면 이 인풋 단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게 되겠죠. 전류가. 그죠? 전류가 흘러요. PN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니까 전류는 급작스럽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PN 다이오드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순식간에 급격하게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하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치를 10V에서 마이너스 10V로 뚝 떨어뜨리게 되면 순간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디스트리뷰션이었다가 그 다음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서서히. 그죠? 그래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 전류가 계속 흘러주게 되면 이제 커브가 이런 커브에서 이런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되죠. 그래서 중성 베이스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이만큼 채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충분히 이걸 다 채우고 나면 베이스 전류가 공급되는 베이스 전류가 공급해주는 이 베이스 전류가 공급해주는 전공이 더 쌓이게 돼요. 추가로 이만큼이 더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트랜지스터는 뭐가 돼요? 오버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죠. 오버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TS 순간 beginning of saturation이 시작이 되고 그 TS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saturation이 오버 saturation이 되는 거죠.
이 순간이 TS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QB가 뭔가 하면 이 중성 베이스에 축적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인데,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처음에는 0이었어요. 0이었다. 서서히 증가를 해요. 서서히 증가를 해요. 여기가 되면 드디어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버 세츄레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이 뒤꿈치 부분의 면적만큼 증가하는 거죠. 점점 더 증가하는 거죠. 오케이. 거기다가 드디어 스위치가 이제 10 플러스 10V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방전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방전을 시작해요. 그러면 T2에서 어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여기 떨어질 때까지 시간, 오버 세츄레이션 됐던 이 전하를 전부 방전을 시켜가지고 이 상태로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죠. 이게 바로 비기닝 오브 세츄레이션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파란색 걸로 표시하는 선생님 표시한 것이. 그래서 요 간격, 요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TSD라 그래요. Storage Delay Time이라 그럽니다. TSD. Storage Delay Time. Storage Delay Time 뭐예요? 오버 세츄레이션 시켰던 얘를 다 빼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이만큼 빼내는 시간. 스위칭을 할 적에 트랜지스터를 오버 세츄레이션 시키면 쓸데없이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이 더 들어가는 거죠. 요걸 빼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TSD. 오버 세츄레이션 시켰던 전공 빼내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TSD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없애가지고 이 상태로 와야 되겠죠. 이 상태로. 컷오프 상태로. 그래서 TSD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 충전돼 있던 거를 0으로 만들어요. 다 뺀 거죠. 여기로 온 거죠. 여기로 왔다는 얘기는 여기로 온 거죠. 컷오프.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그려놓은 거지. 이 마이너스 PNO라는 값은 굉장히 작은 거죠. 이게 들러붙어 있는 거죠, 사실. 컬렉터 커런트의 변화를 볼 것 같으면 초기에 트랜지스터가 컷오프가 되어 있으니까 컬렉터 커런트는 제로예요. 그죠? 스위치가 마이너스 10V로 뚝 떨어지면 컬렉터 커런트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쭉 증가를 해요. 컬렉터 커런트는 이거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세츄레이션이 시작이 되죠. 이제 컬렉터 커런트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세츄레이션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컬렉터 커런트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세츄레이션이 되면 컬렉터 커런트는 일정한 전류가 흘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가 흘러요? 실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세츄레이션이 되면은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한 0.2V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걸리는 전압이 이거 뭐 여기 읽어보면은 한 0.2V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0.2V가 걸리고 여기 40V가 걸렸으니까 그때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40V를 5K로 나누면 되죠? 뭐 얼마예요? 8 mA인가요? 이 정도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걸어준 전압을 바로 그냥 로드 저항으로 나눌 만큼 이 정도의 전류가 흘러요. 컬렉터 전류. 여기가 되는 전류. 세츄레이션 됐을 때. 그죠? 그래서
이 컵에서 보면은 8mA 정도가 쭉 계속 흐르죠. 그러다가 스위치가 탕 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시 방전을 시작하는 거죠. 언제까지? 컬렉터 커런트가 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 교과서에서 컬렉터 커런트도 이거를 아래로 나눈 거라 했죠. 8mA 정도가 흐르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컬렉터 커런트가 통상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값 0.8mA 최종적으로 가야 할 값의 10%에서부터 90%까지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rising time이라 그래요. 보통 rising time, 그죠? rising time. 10%에서 90%까지. 그 다음에 최종 값에서 다시 0으로 떨어져야 될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에서 10%까지 떨어지는 이 타임을 falling time이라고 그러죠. falling time, rising time. 그죠? 됐어요? rising time, falling time.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그림이 다시 한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중성 베이스 영역에서 베이스 커런트는 dt의 dqb 더하기 타우 p분의 qb라 그러죠. 여기서 qb라는 건 뭐예요? qb라는 거는 중성 베이스 영역에 축적되는 소스 캐리어, 지금 같은 경우에 PMP 같으면 홀이죠. 홀의 총량이었죠. QA 인테그랄 제로에서부터 W B까지 델타 PN X의 DX 이거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턴온 스위칭의 경우에 턴온 스위칭이라는 건 지금 커브가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진 거죠. 뚝 떨어졌어요. 양의 전압을 인가하다가 음의 전압을 탁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 이 그림으로 보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기 양의 전압을 인가하다가 음의 전압으로 뚝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같은 그림입니다. 이거랑. 그러면은 베이스 연료가 원래 제로가 오르고 있다가 베이스 연료가 툭 하고 증가하죠. 그렇죠? 맞죠? 베이스 연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혹은 PN 다이오드는 전류는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는데 전압 변동을 급격하게 못하는 거예요. 왜? 캐패시터니까. 캐패시티브 하니까. 캐패시터 라이크 하니까. 그죠? 그래서 초기에 베이스 전류는 제로고 그 다음에 현재 스위치 온 한 다음에 현재라기보다 턴온 이후 베이스 커런트는 얼마가 흐르는 거예요? 뭐 가령 IB가 흐른다 그러면 IB만큼이 흐르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 이라고 볼까요? 1번 일식에서 IB는
dt에 dqb 더하기 타우 p분의 qbt 이렇게 되니까 qbt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a의 익스포넨셜 t 나누기 타우 p 그 다음에 인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지금 상수 ib가 지금 인가되어 있는 거니까 ib 곱하기 타우 p네 합이죠.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 qb t equal 0 0을 집어넣게 되면 a 더하기 ib의 타우 p 이게 초기에 qb가 얼마야 되는 거예요? 초기의 값이 qb가 원래 0이던 것이 이게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렇게 아까 본 대로 qb가 지금 0이었다가 얘가 이러고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 값이 얼마예요? 초기 값이 제로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기의 값이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ib 타우 p니까 qbt는 ib 타우 p의 1 빼기 익스포넨셜 t 나누기 타우 p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ts를 beginning of saturation이 시작되는 time 이라면 그죠? 그렇게 되면 TS 되는 순간에 QBT 를 계산하게 되면 T equal TS인 순간에 QB는 IB 타우 P 1 빼기 익스포넨셜 TS의 타우 P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에 흐르는 컬렉터 전류 I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컬렉터 전류가 쭉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봤죠? 여기서 컬렉터 전류가 여기서 이걸로 봐도 되고 컬렉터 전류가 이게 원래는 제로가 흐르다가 얘가 쭉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세츄레이션이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컬렉터 전류가 증가하지 않아요. 여기서 슬로우가 똑같으니까. 그죠? 이것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순방향 전압이 컬렉터에 인가되면서. 그죠? 세츄레이션이 돼요. 그때 흐르는 전류는 아까 봤던 것처럼 VCC를 아래로 나눈 거죠. 여기 0.2V 밖에 안 걸리니까. 이게 한 0.2V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40V에서 0.2 빼가지고 5K로 나누면 8mA 밖에 안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면은 아래를 VCC로 나눈 이 정도의 크기죠. 그죠? 엄밀하게 VCC 빼기 VCE 세트 세츄레이션 되는 C인데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때 컬렉터 커런트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거 좀 좁은데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여기다 쓰면 컬렉터 커런트는 뭐예요? QB를 타우 T로 나눈 거였어요. 그죠? 맞습니까? QB를 타우 T로 나누면 컬렉터 커런트가 되고 QB를 타우 P로 나누면 베이스 커런트가 되는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따라서 컬렉터 커런트 IC는 타우 T분의 계산은 QB IB 타우 P 1 빼기 익스포넨셜 T 나누기 TS 나누기 타우 P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TS는 타우 P 로가리즘 괄호 열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거꾸로 분의 1 하게 되면 1 빼기 컬렉터 커런트 빼기 베타의 IP가 돼. 직접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타우 T분의 타우 P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베타라고 했었죠. 그지?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 얘는 베타의 IB의 1 빼기 익스포넨셜 TS 나누기 타우 P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IC를 베타 IB로 나누고 이래서 이걸 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S의 타우 P 이렇게 되죠. 따라서 타우 TS는 타우 P에다 로가리즘 1 빼기 IC 나누기 베타 IB를 분의 1 해서 따라서 타우 P를 줄이면 TS를 줄일 수 있다. 타우 P가 뭐지?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공의 라이프타임이에요. 2m에서 베이스로 넘어온 전공의 평균 수명 시간이에요. 이걸 줄이면 TS를 줄일 수 있어요. 타우 P를 평균 라이프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인다이렉트 리컴비네이션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밴드갭의 중앙에 리컴비네이션 센터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요? 다 배웠습니다. 골드 샤워 한다 그랬죠? 실리콘의 골드를 때려 넣게 되면 밴드갭의 중앙에 리컴비네이션 센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이 쉽게 리컴바인이 된다 그랬어요. 동시에 여러분이 이 식을 볼 것 같으면 만약에 TS를 줄이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타우 P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요 값을 0으로 만들면 TS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요 값을 0으로 만들면. 그죠? 요 값을 0으로 만든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IC 베타 IB를 1보다 작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얘기하게 되면 IC를 베타 IB보다 작게 만든다는 얘기고 IC라는 거는 VCC를 RL로 나눈 것 값이죠. 로드장으로. 그러니까 베타 IB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오버 세츄레이션 시킨다는 얘기죠. 오버 세츄레이션. 해서
TS 값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한 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널라시스를 한 거는 지금 스위칭을 10V에서 마이너스 10V로 뚝 떨어뜨렸을 적에 턴온 시켰을 적에 트랜지스터를 오프 상태에 있다가 턴온 시켰을 적에 T0, T1, T2 이렇게 되는 지금 턴온 시켰을 때 해석을 지금까지 했죠? 이번에는 온 상태에서 이제 오프 상태로 가는 반대 턴 오프 시켰을 적에 요 구간을 해석을 해봅시다. 오케이. 이번엔 턴 오프 트랜지언트를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 TR을 세추레이션 시키고 있다가 탕 하고 스위치를 바꿔가지고 양의 전압을 인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T2 이런 상태에 있던 트랜지스터를 세추레이션을 다 제거하고 오버 세추레이션 됐던 걸 다 제거하고 포워드 액티브 모드로 있는 거를 이 상태로 좀 오는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초기에 오버 세추레이션 된 걸 다 빼내는데 걸리는 TSD라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TSD. 그 TSD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축적되어 있는 이거를 다 빼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죠? 두 구간이죠. TSD, 그 다음에 이 구간. 그래서 만약에 QBT를 그린다면 초기에 IB 타우 P만큼 저장되어 있던 것이 이게 이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져 가지고 요만큼 오게 되면 이렇게 오게 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IC 곱하기 타우 T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요 시간이 TSD가 되는 거죠. 이제 요 시간, 요 찰나가 되면 오버 세추레이션 에서 벗어나는 거죠. 컬렉터 커런트를 시간에 대해서 그리게 되면 컬렉터 커런트 VCC 빼기 RL만큼 전류가 쭉 흐르다가 요 순간이 되면 이 순간이 되는 순간에 이젠 커브가 떨어지는 것이 뭘 향해서? 0을 향해서 떨어지는 것이. 그죠? 봅시다. 자, QBT는 DT의 D QBT가 아니라 IB는 QB 타우 P분의 QB죠. 그러면 턴 오프가 시작이 되면 흐르는 전류는 제로니까 제로는 DT의 DQB 더하기 QB의 타우 P니까 이거의 제너럴 솔루션은 뭐 호모지니어스 1차 미분방 형식이니까 QBT는 A의 익스포넨셜 T 나누기 타우 P죠. 그럼 초기 조건 QB at T equal 0라는 거는 초기에 IB
곱하기 타우 P만큼 있었던 거죠. 가 A네. 따라서 QBT는 IB 곱하기 타우 P의 익스포넨셜 T 나누기 타우 P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따라서 T equal TSD가 되는 순간 over saturation 에서 벗어남으로, 그죠? 벗어나고 이때 컬렉터 전류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컬렉터 전류가 R분의 VCC로 흐르다가 이로써 이 순간에 IC 곱하기 타우 T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IC가 흐르는 거니까 컬렉터 전류 IC가 이때 IC 곱하기 타우 T 이퀄 IB 타우 P의 익스포넨셜 TSD 나누기 타우 P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TSD는 타우 P에다가 로가리즘 베타 IB 나누기 IC 이렇게 되죠. 그죠? 즉, 이 커브에서 이거는 IC는 IC 익스포넨셜 타우 P분의 T 마이너스 TSD 이런 꼴이죠. 원래 IC라는 컬렉터 커런트가 흐르던 놈이 이게 결국은 0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 IC는 뭐예요? RL분의 VCC. 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커브로부터 TSD를 줄이려면 역시 뭐예요? 타우 P가 줄든가 혹은 베타 IB가 IC보다 작아야겠죠. 네, 그죠? 우리가 TSD,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을 줄이려면 얘를 줄이든지 아니면 얘를 줄이든지. 아까 턴온 트랜지언트 할 적에 TS를 줄이려면 얘를 줄이든지 얘를 0으로 만들든지. 요번에 턴오프 트랜지언트는 어떻게 됐어요? 얘를 줄이든지 얘를 줄이든지. 됐죠? 자, 이어서 바이폴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BJT 제조 공정. 뭐 여러 가지 회사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스탠다드 제조 공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단면을 볼 것 같으면 근데 디자인 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공정이 좀 변화가 있긴 한데, 가령 폴리실리콘 이미터를 이용하는 공정도 있고 뭐 실리콘 저메늄을 이용하는 공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스탠다드한
공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음 페이지 볼 것 같으면 가령 P타입 실리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P타입 실리콘에 N형 에피를 만들고 에피텍셜 레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는 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P형 실리콘에다가 N형 에피텍셜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P형 임플란트를 해서 P형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N 임플란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게 2m가 되는 거죠. 2m.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 베이스가 되죠?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컬렉터가 되고 됐어요? 2m 베이스 전체가 다 컬렉터. 그래서 컬렉터 전극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여기가 2m 전극, 여기가 베이스 전극. 2m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만들어진 트랜지스터를 이제 NPN 트랜지스터죠. 통상적인 NPN 바이폴라예요. 그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의 방향을 보면은 여기가 2m, 여기가 베이스, 여기 컬렉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일종의 버티컬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2m에서 베이스, 베이스에서 컬렉터로. 그죠? NPN뿐만 아니라 PNP도 동시에 만들어야 돼요. PNP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이걸 갖다 우리가 vertical PNP라 그래요. vertical PNP. 처음에 P형 실리콘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에 지금 에피를 키울 적에 같이 에피를 키웁니다. 이거 키울 적에 같이 에피를 키운 거죠. 한 웨이퍼상에서. 그리고 여기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P 도핑 컨센트리 P 임플란트를 할 적에 같이 임플란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NPN 바이폴라의 베이스 만들 적에 버티컬 PNP에 P를 만듭니다. P를. 그죠? P를 만드니까 이게 버티컬 PNP의 2m가 되는 거죠. 이게
이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고, 이게 컬렉터가 됩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버티컬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티컬 PNP라고 합니다. PNP, 버티컬 PNP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P 임플란테이션을 할 적에, 여기 베이스 만들 적에 P를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 연기판에, 맨 처음에 P 연기판에 에피를 키웁니다. 이렇게 에피텍셜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베이스 만들 적에, 얘네들 만들 적에 같이 여기 P를 맞아요. P를 때리고, 여기도 P를 때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이게 뭐예요? 여기하고 요거 사이에 여기가 N형이니까 컬렉터죠. 베이스죠. 여기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미터에서 전공이 주입돼 가지고 여기 베이스를 지나서 컬렉터로 컬렉팅 되는 이런 전류의 흐름 방향이 전류의 흐름이 이런 방향이죠. 파란색으로 표시할까요? 파란색으로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P에서 여기 N 영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lateral PNP라고 합니다. 횡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NPN 바이폴러를 만들면서 PNP 바이폴러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NPN과 PNP를 어떻게 동시에 만드는지 하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이 되는 이 스탠다드 NPN 공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정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형 실리콘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P형 실리콘 사가지고 왔어요. P형 실리콘에 P형 실리콘 웨이퍼를 사가지고 와서 억시데이션을 해요. 억시데이션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웨이퍼를 퍼니스 속에 갖다 넣고 열 처리를 하면서 H2O 수증기나 산소를 반응을 시키면 계면에서 SiO2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여기 갖다 thermal oxide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SiO2를 키운 다음에 포토 작업을 해요. 마스킹을 해가지고 이때 쓰는 마스크를 갖다 BL 마스크라고 합니다. BL은 뭐의 약자인가면은 buried layer의 약자입니다. buried layer. 그래서 여기에 옥사이드를 남겨놓고 SiO2를 키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포토 레지스트를 바르고 마스크를 놓고 사진을 찍으면 옥사이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옥사이드를 이렇게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비소를 임플란테이션을 했어요. 그럼 비소가 여기서 맞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CBD 챔버로 가져가서 CBD 챔버로 가져가가지고
에피텍셜 레이어를 키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위에 n-epi 텍스처 레이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성장이 되면서 아까 맞았던 이 옥사이드, 비소가 확산을 하기 때문에 이 아까 임플란트 된 이 비소들이 이렇게 에피텍셜 레이어로도 스며들고 P 타입으로도 스며들어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N타입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BL 그래요. Buried Layer 이렇게 부릅니다. Buried Layer. 그리고 나서는 옥사이드를 다시 올리고 서멀 옥사이드를 올리고 포토 작업을 해요. 이때 하는 포토 작업을 아이소 포토라 그럽니다. 아이소는 뭐의 약자냐면은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소자 격리.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보론을 때립니다. 그럼 붕소가 여기 와가지고 박히겠죠. 붕소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포토리지스트 다 벗기고 나서 다시 새로운 포토리지스트를 바른 다음에 이번에는 싱크 마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싱크라 그래요. 싱크. 아까를 아이소라 그랬죠. 아이솔레이션 마스크. 이번엔 싱크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비소라든가 아니면 포스포를 때려 넣습니다. 아까 여기 보론이 아까 맞았었죠. 여기 아까 맞아. 또 한 번 다시 이 위치에다가 이번에는 비소를 때려 넣어요. 비소. 포스포. N타입 도펀트. 됐어요? 그 다음에 포토 리지스트를 다 제거를 하고 다음에 가령 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데포지션을 해요. 쭉 데포지션하고 뭐 깎아내고 선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Si3N4가 남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퍼니스로 가져가서 디퓨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임플란트 됐던 포스포 또 아까 맞았던 보론 여기에 스며들어 가지고 이 보론이 여기가 P 영역이 되고 여기 안 맞았던 싱크로 맞았던 비소가 이렇게 디퓨전이 되고 또 여기 아까 맞았던 보론이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단면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여기가 지금 P형 기판이었잖아요. 여기가 P형 기판에 P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 P가 연결이 되고 P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었더랬죠. 여기 뭐였어요? 요거 buried layer라고 했죠. 요거를 buried layer가 요 싱크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그래서 N 영역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P 영역은 이게 무슨 마스크였더라? 여기 아이소 마스크죠. 아이소 마스크. 또 아이소 마스크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죠. 요거는 뭐예요? N-F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여기 N-F이고 여기 N이니까요. 어떤 kind of N이죠. 어쨌든 그래서 요만큼이 요게 다 N 영역이에요. N 영역.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컬렉터가 되는 거예요. 컬렉터. 이 부분 전체가.
여기가 P형이고 이게 P형이고 이게 P형이고 여기가 다 P형이에요. 그죠? 그죠? 이 P형 실리콘들이 요 컬렉터 요 부분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아까 불렀던 거예요? ISO라고 불렀던 거예요. Isolation. NFP. 이 컬렉터가 될 부분을 P형이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ISO. 이걸 BL이라고 불렀어요. 왜 BL이라고 불렀어요? Buried Layer. 매몰층, 묻어놓은 층. 묻어놓은 것 같으죠? 뭔가를 묻어놨어요. 싱크 연결층이죠. 싱크층. 이걸 왜 싱크라 그럴까요? 여기 나중에 이제 컬렉터 컨택이 만들어질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옥시데이션을 시키면, 그리고 나서 옥시데이션, 더멀 옥사이드를 키우면 지라막이 있는 부분은 산화막이 크지 못하고 노출된 부분은 산화막이 자라니까 여기는 산화막이 이렇게 자라고 여기는 산화막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죠.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베이스랑 이미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SI3 and 4 지라막을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임무는 다 끝났으니까 하고 폴리 데포지션을 하고 보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아까 여기 N영역이었잖아요. N영역에 여기에 보론이 임플란트가 됩니다. 보론이.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인트린직 베이스를 패턴을 열어주고 이걸 때리면, 그리고 나서 익스트린직 베이스를 때리게 되면 두 번 맞으니까 여기는 도핑이 강하게 맞게 되고, 그죠? 이걸 다시 디퓨전을 시키게 되면 여기는 P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P 마이너스가 됩니다. 익스트린직 베이스를 하나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터를 오픈시키고 이미터를 열어주게 되면 여기에 이미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보면 여기에 이미터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컬렉터가 되는 거고, 이미터 컨택, 여기가 베이스 컨택, 이게 컬렉터 컨택이 되는 거죠. 레이아웃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여기가 이미터가 되는 거고 여기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죠?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고 여기 컬렉터 컨택이 되는 거죠.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컨택. 이게 컬렉터죠, 사실. 컬렉터에 다시 얘기하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컨택은 여기 만든 컬렉터 컨택. 베이스 컨택이 여기 만들어지고 이미터 컨택이 여기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의 BJT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아하, 여기에 BL을 왜 숨겼었어요? 왜 매립했어요? 여기에 싱크를 왜 만들었어요? 이 컬렉터에 생기는 기생저항 값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홀이 주입이 되면 컬렉터에서 컬렉트 돼가지고 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이가 가는 패스가 워낙 기니까 여기 기생저항 값을 줄이기 위해서 도핑을 많이 해가지고 쉬트 레지스탄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리 BL을 심어놨고 싱크를 심어놓은 겁니다. 여기다 아이소는 왜 만들어요? P&Dio드 역할을 만들도록 해서 아이솔레이션이 되죠. 디바이스 아이솔레이션.
그죠? 이게 스탠다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입니다. 됐습니까?